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인론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과거의 영맹인 채 앞으로도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울입니다. 프로이트의 심리학과 트라우마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또 친숙한 개념입니다. MBTI의 근간이 되는 융 심리학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알프레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려 그 트라우마의 존재를 부정한 아들러 심리학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책,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인간은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변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길 가는 사람 중 누구를 붙잡고 물어도 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왜 모두가 변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변하는 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제 친구 중에 벌써 몇 년째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지내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밖으로 나오고 싶어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일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방에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나오면 숨이 가빠지고 손발이 떨린다고 합니다. 일종의 신경증입니다. 달라지고 싶은데 달라지지 못하는 겁니다. 변하고 싶어도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이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응석바지로 자라서 그런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아마 과거의 트라우마 같은 원인이 될 사건에 의해 그 결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니까요. 이 말은 즉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나를 규정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자라는 사람은 모두 그 친구와 같은 결과, 즉 집안에 틀어박혀 지내야 앞뒤가 맞지 않을까요? 과거가 현재를 규정한다. 원인이 결과를 지배한다는 것은 그런 걸 테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원인에 주목해서 상황을 설명하려 든다면 모든 이야기는 저절로 결정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는 전부 과거 사건에 의해 결정되고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아들러는 과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원인이 아니라 현재의 목적을 봐야 한다고 말이죠. 그의 이론에 따르면 친구는 불안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밖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불안한 감정을 지어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친구는 바깥에 나갈 수 없다라는 목적이 원조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불안과 공포 같은 감정을 지어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아들러는 목적론이라고 했습니다. 트라우마 같은 원인론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아들러의 목적론은 일견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인론만을 맹신해서 산다면 우리는 쉽게 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들러의 심리학은 트라우마를 명백히 부정합니다. 이런 면이 굉장히 새롭고 획기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프로이트의 트라우마 이론은 흥미진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현재의 불행을 일으킨다는 것은 인생을 거대한 이야기라고 봤을 때 그 쉬운 인과 법칙과 드라마틱한 전개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는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트라우마 이론을 부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경험도 그 자체는 성공의 원인도 실패의 원인도 아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받은 충격으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경험 안에서 목적에 맞는 수단을 찾아낸다.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다. 목적에 맞는 수단을 찾아낸다는 것은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자신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가령 엄청난 재해를 당했다거나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았다면
그런 일이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영향이 남을 테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무언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생이란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제 친구의 경우 나는 부모에게 학대받아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라는 목적이겠죠.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불안과 공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지 않고 내내 방 안에 틀어박혀 있으면 부모가 걱정을 해줍니다. 부모의 관심을 한몸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상처난 부위를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게 대해줍니다. 하지만 집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외의 다수가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눈에 띄지 않는 나. 남보다 못한 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나를 귀하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친구는 분명 목적은 달성했을 테지만 불만도 있을 테고 행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목적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제 친구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어떠한 목적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론인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엄마와 딸이 큰 소리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는 당황해서 수화기를 들었는데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의 감정이 남아있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딸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걸 안 순간 엄마의 목소리는 정중한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격식을 차린 채 5분가량 담소를 나누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동시에 언제 그랬나는 듯이 딸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분노, 즉 감정은 언제든 넣었다 빼서 쓸 수 있는 도구라는 겁니다. 전화가 오면 순식간에 집어넣었다가 전화를 끊으면 다시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엄마는 화를 참지 못해서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큰 소리로 딸을 위협하기 위해,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주장을 밀어붙이기 위해 분노라는 감정을 이용한 것이죠. 여기서 분노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목적론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일견 인간의 감정을 부정하는 것 같지만 아들러는 감정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인간은 감정에 저항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며 또 그러한 의미에서 과거에도 지배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인론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과거의 영맹체에 앞으로도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의 성격이나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곤 합니다. 아들러의 심리학에서는 이런 성격이나 기질을 생활 양식이라는 말로 설명하는데 이는 삶에 대한 사고나 행동의 경향을 뜻합니다. 그 사람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의미부여 방식을 집약시킨 개념입니다. 좁게는 성격부터 넓게는 그 사람의 세계관이나 인생관까지 포함하는 말이죠. 가령 나는 비관적인 성격이야 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나는 비관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 라고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격이라는 말에는 변하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있지만 세계관이라면 바꾸는 것도 가능할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스스로 변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의 생활 양식을 버리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뭐뭐였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산다면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변하지 않을 핑계로 그렇게 말한 것일 테니까요. 제 다른 친구들 중에는 소설가를 꿈꾸면서도 도무지 글을 한 줄도 쓰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일하느라 바빠서 소설을 쓸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 원고를 완성하지 못해서 문학상에 응모할 여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실은 응모하지 않음으로써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은 것입니다. 남의 평가를 받고 싶지도 않고 더욱이 졸작을 써서 냈다가 낙선하게 되는 현실에 마주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다. 환경만 허락된다면 쓸 수 있다. 나는 재능이 있다는 식의 가능성 속에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아마 그는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면 이제는 젊지 않으니까 혹은 가정이 있어서 라는 다른 핑계를 대기 시작하겠지요. 하지만 문학상에 응모했다가 떨어지면 좀 어떤가요? 그걸 계기로 더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시도를 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생활 양식을 바꾼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시도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꿈이 깨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순한 과제를 앞두고 할 수 없는 이유를 이리저리 찾는 게 더 고달픈 삶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세계와 자신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세계와 관계를 맺는 법이나 행동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 트라우마는 존재하지 않아, 환경도 관계없어,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고 내가 불행한 것도 다 내 탓이야 라고 공격당한 기분을 느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들러의 목적론은 오히려 지금까지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앞으로의 인생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여기에서 결정된다고 말이죠. 여기까지 책 미움받을 용기를 참고해 트라우마를 부정하는 아들러 심리학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책 미움받을 용기는 저에게 꽤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특히 요즘엔 거의 상식처럼 생각되는 프로이트의 트라우마에 대한 비판은 통쾌한 느낌마저 들게 했습니다. 항상 과거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만드는 원인론에 까닭모를 불편함을 느끼던 저에게는 어떤 깨달음마저 느끼게 해준 책이었다는 생각도 합니다. 아들러의 심리학은 타인을 바꾸기 위한 심리학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기 위한 심리학입니다. 타인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도 상황이 변화하기만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첫 발을 내딛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세계란 다른 누군가가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힘으로만 바뀔 수 있다고 한 아들러의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해질 용기와 평안할 매일을 기원하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